안녕하세요. 무의식 마음치유 전문가 에밀리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나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 자신에게 짜증이 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한데 나는 이렇게 작아 보일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결국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도 알아요. 이게 자존감 때문이라는 걸.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어서 더 답답하고 나 자신이 더 싫어지죠. 사실 자존감이 낮을 때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반복되는 건 단순한 우울감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위험한 신호가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찾으려면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시기가 있어요. 바로 어린 시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숨겨진 어린 시절의 상처와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까지 함께 나눠볼게요.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누군가 나를 부정적으로 볼까봐 전전긍긍해요. 내가 하는 일은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 관계에서 사랑 그리고 인정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집착해요. 이런 생각들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무언가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뿌리가 바로 어린 시절 우리가 겪었던 경험들,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의 줄임말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를 존중하며 타인으로부터 수용되고 존중받은 경험의 영향으로 형성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말이나 행동 하나가 지금 우리의 자존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안다면 놀라실 거예요. 저는 마음챙김과 무의식 정화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마음 공부를 입문하기 전까지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너무 무능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했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뭐 하나 특출난 것도 없고,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애초에 나랑 다른 종족이겠지. 나랑 DNA 자체가 다른 사람이잖아. 나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딱 분류를 하고 선을 완전히 그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조차 갖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정말 높고 지적받고 싶지 않아서 직장에서 일을 정말 빈틈없이 완벽주의처럼 했어요. 그때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완벽주의란 단어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으로 비춰지지만 사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영성적으로 보면 완벽주의는 역설적으로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해요. 인간은 본래 완전할 수 없는 존재니까요. 사실 스스로를 완벽으로 몰아세우는 태도는 내면 깊숙한 열등감을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일종의 방어기제예요. 나는 내 내면에 강한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완벽주의라는 이름으로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몰아세우고 그 강박의 과정에서 자아는 정말 큰 상처를 입어요. 사실 내 내면은 쉬고 싶어서 울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면의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당장 눈앞에 이익만 쫓는 거예요. 불나방처럼요. 그래야 나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제가 정말 그랬어요.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나 자신을 몰아세운 만큼 혹독하게 만들었던 기간 이상의 쉼을 가져가는 시기가 와요. 그럼 그게 번아웃, 무기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더 깊어지면 이제 마음의 병도 생기게 되죠. 저는 그 시기를 무의식 정화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극복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 치유 일을 하게 된 것도 저의 과거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도한 자기 비판과 완벽주의예요. 어린 시절 부모가 성과를 지나치게 중요시하며 부족한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했거나 부모의 사랑이 성과나 행동에 조건적으로 주어졌던 경험에서 비롯돼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못하고 자책하고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죠.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느끼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두 번째는 회피적 대인 관계예요. 부모가 감정적으로 무관심하거나 애정어린 표현이 부족했던 환경에서 성장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거부당할까봐 과도하게 경계하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수능과 희생이에요. 권위적인 부모 아래에서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강압적인 양육 환경에서 자란 경우 발생합니다. 타인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들어주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항상 타인의 기분을 살펴요. 갈등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희생해 좋은 사람으로 나무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은 생각보다 많아요. 심리학자 로이스 코즐리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자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넌 정말 중요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들은 아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넌 왜 이것밖에 못해 와 같은 비판적인 말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성장한 후에도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패턴을 반복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5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직면하세요. 우선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직면하는 것은 나의 행동과 감정 패턴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과거의 경험을 인식하면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던 부정적인 영향을 끊고 스스로 변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세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점을 받아들이세요.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어떤 선택을 하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자기 삶에 바쁩니다. 이런 진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자신을 위한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어 보세요. 과거에 너는 부족해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확언은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성공이나 노력을 스스로 축하하며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네 번째, 내 안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성실한 모습도 또 반대로 게으른 모습도 가지고 있죠. 모든 부분이 나의 일부라는 점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화해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나의 장점, 약점 모두를 하나로 받아들이는 과정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5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무의식 심리치유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때로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과 관련된 깊은 상처가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그 감정을 탐구하며 치유하며 빠르게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숨어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함께 나눠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단순히 지금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그 경험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 꼭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고 스스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